네, SK 이터닉스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상장한 지 2년 정도 됐고요. 차트는 좀 많이 빠졌어요. 또 가치 투자 입장에선 또 이렇게 빠진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죠. 뭐 혹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상장한 지 2년 차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상장한 지 2년 차는. 지금이야 뭐 어제야 좀 급등을 때려준 거죠. 고가로 17.67% 올라갔고요. 이건 뭐 아무래도 차트로 본다면은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신저가 때리고 돌파갭 나오고서 때린 거니까 이건 뭐 기본적인 파동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거래량이 좀 들어온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좀 더 면밀한 네,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장한 지 이 종목이다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SK 이터닉스 봅시다. 우선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우선 뭐 좀 간단하게 우선 대략적인 거 말씀드려 볼게요. SK 이터닉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그냥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긴 한데 죄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쪽, 그 다음에 ESS,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연료전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새 에너지 쪽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 연료 육성 정책 있죠.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시대가 됐다 보니까 AI는 아무래도 연료가 아니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볼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요새 그 테슬라 전기차가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그 사업 부분 세그멘트 중에서 이 ESS 여기서 수익을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냈거든요. 다른 이제 전기차 판매는 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의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의아해하냐면은 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린 에너지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화석 에너지 쪽을 좀 더 부각시키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뭐 SK 이터닉스란 종목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또 국내 기업으로 봤을 때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뭐 나쁘진 않다고 좀 생각해요. 뭐 너무 좋은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뭐 핵심은 그냥 에너지죠.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제 전력 쪽이죠. 전력. 전력을 그 AI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AI 시대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게 또 핵심 관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약간 아웃라인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니까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아시고 ESS도 아시는 거니까. 근데 이 사업 분야에서도 어디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에너지 사업이 있어요. 발전 에너지. 근데 이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는 터빈 직접 이렇게 터빈이 있어요.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 이 SK 이터닉스는 이런 터빈을 만드는 이런 물품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그 이런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건설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뭐 터빈이라든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인티그레이트,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각각의 그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SI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소를 건설하는 실제 이 회사에 제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품은 없어요. 제품 없는데 그 제품이 없는데 그 제품이 있는 기업들을 다 인티그레이트해서 다 연결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래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드는 SI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죠? 어렵진 않으시지. 근데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핵심은 이 회사가 그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을 하잖아요. 건립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솔루션이 필요하겠지. 관리 솔루션. 그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VPP 플랫폼이라고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전력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사업에도 좀 다양해요. 역할 분담이. 어떤 회사는 뭐 태양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전문적으로. 이 회사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리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용역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발전소 하나 짓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억에 대한 용역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아시겠죠? 왜냐면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시면은 이 좀 헛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가 있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은 막 기사에 올라오는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헷갈리게 이런 식의 소개도 하고 있어.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오늘 급등을 했느냐 할 때 뭐 이런 얘기 있거든. 어떤 얘기가 있냐면 뭐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핑 사업, 태양광 발전 구조화 및 30년 장기 직접 전력 구매 계약 체결을 통해 솔라닉스 제2호 프로젝트에서 101억 8천만 원의 용역 매출이 발생했다. 그럼 마치 이 회사가 이걸 한 것처럼 보이잖아. 전력을 판매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 회사가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전력을 판매하려면 그 발전소가 있어야지 전력을 판매할 수 있지. 그냥 이 용역 매출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잘못 이 회사의 그 역할을 잘 이해 못 하시게 되면 그냥 기사에 올라온 것들 이렇게 읽어보시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남동발전 지분 매각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저런 내용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속아 버리는 거지. 잘못 오해하는 거지. 그러면 투자를 올바르게 못하는 거고 가치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거겠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회사는 그냥 EPS라고 EPC라고 하죠. 예. 이 기업은 뭐냐면은 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그러니까 이런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개발, EPC,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여기를 담당하는 거예요. 개발하고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게 SK 이터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용어가 좀 낯설죠. EPC라는 용어도 좀 낯설고 우선 이게 용어가 되게 다 낯선 용어야.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저 용어를 EPC 그냥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그 넘어갑시다 용어는. 그래서 EPC라고 해가지고 설계, 조달, 건설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프로젝트 방식.
EPC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과정, 설계, 자재 조달,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대형 인프라 및 플랜트 건설,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화학공장, 해상풍력단지, 태양광 발전소 등에 적용합니다. 설계 처음부터 뭐 엔지니어 설계하고 조달, 뭐 자재 같은 거 이제 조달해서 조달하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건설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직접 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프로젝트 수행, 설계, 조달, 시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리딩해서 진행을 뭐 해상풍력 EPC 프로젝트, 태양광 발전 EPC 프로젝트, 특정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정부가 추진한다. 하여튼 이런 추진하는 것들. EPC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핵심. 설계, 조달, 시공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 인프라, 산업 플랜트 등에서 필수적인 프로젝트 수행 방식입니다. EPC 사업자는 프로젝트의 전체 과정, 설계, 자재, 조달, 시공을 책임지고 진행하므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중요하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무슨 회사인지 아시겠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왜냐면 뭐 태양광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마다 그 역할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는 태양광에서도 제품을 직접 거기 터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조달하는 기업이 있는 거 해서 근데 이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아신 후에 이 회사의 투자를 진행하셔야 되겠고 왜냐면 되게 다양해요. 디테일해요. 아시 믿게 되면 대충 알면은 그냥 대충 떠들어대면 SK 이터닉스는 그냥 뭐 신재생 에너지요.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고 마는 거지. 그렇게 떠들어대고 말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예, 가치 판단을 엉터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중에 그 사업 중에서 ESS 사업. 네, ESS는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적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ESS 세그먼트 산업 부분에서 수익을 좀 많이 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재무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의 그 재무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요번에 실적 나온 거 있거든요. 요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는 영업이익률이 태양광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16.3%야. SK 이터닉스가. 그러면 결코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인가?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내끼죠. 8.7%밖에 안 돼. 여기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태양광 쪽도 하기 아니 저기 뭐 풍력 쪽도 하거든요. 터빈 같은 거 만들잖아. 아까 제품 있다가. 근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8.7%밖에 안 되잖아. 물론 지금 뭐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이 회사는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6.3%고요. 용역을 하는 회사인데 그리고 순이익률이 12.8%예요. 그러면 동종 업계 대비 약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제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저거죠. 클라우드 서비스의 스마트 그리드 그 서비스 있죠. 예, 그게 소프트웨어 쪽. 그래서 여기다 또 뭘 연결하냐면은 요새 소프트웨어 쪽이 잘 나가고 있는 게 AI잖아요. AI를 활용해 인공지능 활용해 가지고 전력 효율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 소프트웨어 쪽이 어떤 부분도 연결되냐면은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 무관세잖아.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트럼프 관세 영향을 덜 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가능해요. 해외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무역 장벽이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보셔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금액 저기 수익 영업이익률 수익률이 높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건 아닌데 다른 기업에 비해서 높은 건 아닌데 동종 업종에서는 높은 편이지. 너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재무 최근에 나온 거 있는데, 네, 2월 10일 날, 지금 2월 15일이죠. 그냥 살짝 볼게요. 이게 단위가 억 원인데, 매출은 약간 줄어들었어요. 뭐, 근데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603억 원에서 1541억 원으로. 근데 누계로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 네, 3.9% 약간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 동기는 없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144억 원에서 251억 원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74.3% 전기 대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92% 증가했죠. 뭐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거는 주주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이 기사가 나온 게, 기사가 아니지, 공시가 나온 게, 올라온 게 언제지? 예, 2월 10일이지. 그거 한번 봅시다. 뿅뿅뿅. 예, 겠지. 2월 10일 날이잖아. 2월 10일 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력이 났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반응을 했겠지. 그래서 뿅 올라가잖아. 실적 발표 나와서 뿅뿅뿅. 예, 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실적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지. 그리고 뭐 차트 예쁘지. 돌파 갭 나왔으니까. 지금 순간이 예쁘다고. 모든 게 다 예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한 약 30% 정도 털고서 올라왔죠. 되게 기본적인 파동입니다. 그리고 네,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왔네요. 2월 10일, 그치? 여봐, 털 때 들어왔잖아. 털고 들어오고, 그치?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서 다시 계속 매수 들어오지. 네, 수급도 뭐 기관계도 마찬가지네요. 기관계도 수급도 예쁘잖아. 차트도 아니 이게 큰 그림에서 예쁜 건 아닌데 단기 그림에서는 좀 예뻐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거지. 그러면 약간 더 살펴볼까요?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정도면 뭐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래 가지고. 근데 이거 다 이야기하면 너무 이거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라서 제가 요것만 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좀 이야기해 줄게. 이 회사의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소프트웨어 쪽이라 했잖아요. 네, 국내 ESS 시장에서 검증된 운영 전략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으로 확장을 하려고 한다. 신재생 에너지 전력 중개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은 SK 이터닉스라는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및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해상 풍력 프로젝트 및 미국 ESS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가상발전소 VPP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여 에너지 산업 전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요쪽에 발전소를 이렇게 설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건 이제 뭐 태양이 뭐 계속 아니까 이게 비가 올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전력을 저장했다가 그 전력 갖다가 또 판매를 하고 사용하고 그런 거겠죠. 그게 ESS인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향후에 그 가상 발전소라고 하거든요. VPP라고. 근데 VPP를 하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VPP라는 게 이게 목적 사업이 뭐냐면은 전력 효율화야. 그러니까 수많은 발전소들이 있잖아. 그런 수많은 발전소들의 전력들을 다 생산하는데 그 전력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근데 그 소프트웨어도 요새는 그 AI 인공지능을 결합하게 되면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요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냐?
요 서비스를 그냥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PC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인터넷 서비스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인터넷에다가 클라우드로 올려놓고서 VPP를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는 뭐 국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 영어로만 번역해놓으면은 메뉴로 해놓으면은 미국에서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플랫폼을 해외로 수출할 수가 있어. 국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게 되면 그러면 해외에서 이 VPP를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 벌 수가 있긴 하겠지. 국경이 없으니까. 이게 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잖아. 이게 만약에 물리적 제품이라고 한다면 뭐 비행기를 타고 물품을 옮기던지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네, 여기 VPP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여기다 AI 접목시켜가지고. 그래서 요거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VPP가 그나마 뭐 이 회사의 어떤 뭐 미래 플랫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 그 플랫폼 사업이 떠요. 요새가 뜨는 게 아니라 어차피 플랫폼 사업은 매우 중요하죠. 뭐 조금 있다가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에어비앤비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 여기가 그 여행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 데거든요. 근데 여기도 플랫폼 서비스야. 예,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여행 뭐랄까 숙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행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플랫폼이 있는 거야.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거기다 또 AI를 접목하는 거지. 그래서 이 회사가 돈 많이 벌어. 하여튼 다 모든 게 플랫폼이잖아. 예,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미래고. 예, 그래서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회사는 약간 미래 발전성이 좀 있어. 왜냐면 이 회사는 그 물리적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핵심은 이거겠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플랫폼을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고 근데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 구독료를 받으면 되잖아. 구독료. 그래서 뭐 이거 쓰는데 뭐 3만 원씩 받지. 뭐 3만 원 너무 적고. 하여튼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해주면 거기서 또 뭔가 수익이 나긴 하겠지. 그래서 이제 VP가 뭐냐면은 Virtual Power Platfor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영어 있죠. 네, 가상 발전소는 물리적으로 분산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떠들어대면은 지금은 이런 물리적 제품이 그렇게까지 예, 지원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이야기해버리면은 산업이 발전 가능성이 없어. 근데 이것을 그냥 전력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전력 관리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여기다 AI를 갖다다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VP가 이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 모멘텀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관세가 가장 큰 이슈잖아. 관세는 다 그 부과되는 대상 품목의 물리적 제품이랑. 근데 소프트웨어 쪽은 관세 붙이는 게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죠. 뭐 나중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VPP 플랫폼 사업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디지털 기술로 연결하여 중앙 집중식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지. 태양광의 뭐 솔라 에너지 그 뭐 폴라이드 뭐 하여튼 그런 뭐 그런 게 핵심은 아니지. 근데 이런 여기서 생산한 전력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 관리하느냐가 핵심이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하나의 가상 발전소처럼 운영한다. 개별 발전소가 아닌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통합 제어한다. 그러니까 여다 이런 거 막 갖다도 붙이나. AI, IoT. VPP는 AI, 인공지능 및 IoT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한다. 그렇지. 태양광 발전이 많을 때는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이를 방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한다. 전력 시장 및 수요 반응.
VPP는 발전된 전력을 전력 시장에 판매하거나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자동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전력 가격이 높을 때 저장된 에너지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 VPP 플랫폼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핵심 기술. VPP 플랫폼 사업은 단순한 발전소 운영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디지털 기술로 통합하여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SK 이터닉스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어. 뭐가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 때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켰잖아. 그러면서 뭐 풍력 발전소,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거 막 인프라를 깔았잖아요. 이제 이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활성화되는 이제 시장은 아니거든. 그러면 그렇게 깔려져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발전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발전소들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지. 지금은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잖아. 거기다 AI 갖다 붙이는 거고. SK 이터닉스는 국내 해상 풍력 및 미국 ESS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VPP 사업을 확장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이 회사의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VPP 플랫폼이야. 단순하게 뭐 이거는 아니지. 단순하게 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용역을 수주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액션이야. 그거는 되게 물리적인 행동이야. 그 물리적인 결과 갖고서 주가가 물론 그건 되지. 그런 용역을 따게 되면은 거기서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남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펀더메탈은 좋게 보여질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아, 이 회사의 어떤 실제적으로 펀더메탈 수익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체크해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높잖아. 그치? 거의 두 배 냈겠지.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두 배 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역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펀더멘탈,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있다는 얘기지. 시드머니가 안정적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주가가 올라가진 않거든요. 주가는 항상 미래 가치에 대한 선반영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그 미래 가치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의 성장성 모멘텀은 당연히 AI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플랫폼 사업이고. 그래서 VPP 이것은 여길 통해서 지금 큰 수익을 내는 건 아니지만 이 시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지. 이 회사의 어떤 미래 발전성은. 이것이 계속 뭐 발전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안정화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뿐인 거지. 아직까지는 그냥 뭐 발전소를 EPC 있잖아요. 설계 이거 턴키로 해가지고 용역을 맡는 거 그런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ESS가 요새 약간은 부각되니까 전력을 이제 보조해주는 시스템으로 그 제품으로 뜨니까 주목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이 정도면 어렵진 않으시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뭐. 근데 기사 내용에 뭐 이런 막 떠들어댄 내용인데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와, 씨. 전혀 이 회사하고 맞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 갖고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직접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걸 알고서 그 다음에 그 기사를 보셔야 돼요. 만약 이 회사의 진짜 본질적 가치를 모르고서 그냥 기사만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뭐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재무적인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매출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전기 대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까 뭐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긴 하니까 그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비교고는 없습니다. 자산 총계가 이게 원인가요? 7,726억 원, 부채가 5,500, 부채가 많죠. 자본이 2,200억.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자본 아니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보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382억 원, 투자활동 현금흐름 지출되고 있고, 재무활동 지출되고 있고, 그리고 기말 현금 흐름이 많죠. 1,038억 원. 영업활동 현금흐름보다 더 많네. 네,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은 뭐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돈을 벌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손해를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손해를 내지 않고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그러면 뭐 펀더멘탈은 나쁠 건 없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투자 전략만 뽑아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투자 전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볼까요? 크게 돌리긴 했죠. 그렇죠. 돌린 자리네. 돌린 자리에서 올라왔고 올라왔다가 지금은 보시게 되면 여기 어차피 올라가면 다 저거예요. 저항대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매도세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약간 밀리는 자리예요. 윗꼬리 중에서 매도세가 나와서 밀리는 자리.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약간 돌파갭 나오면서 돌려준 게 있으니까 뭐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차트를 잘 만드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릴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거 말고 더 많은 자료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자료들은 제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그냥 제가 설명한 거에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회사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뭐 단순하게 에너지 회사 에너지 관련된 회사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해하시면은 절대로 이 회사의 그 가치 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비전,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큰 구성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게 되면 나머지는 잔파동이잖아요. 나머지는 잔파동은 적절하게 잘 운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게요. SK 이터닉스는